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저녁 6시 45분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하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활동입니다. 상당히 유명해진 최근 몇십 년간의 최고 연설로 꼽히는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 그만하십시오라는 연설 이후에 이 연설이 여러 파장을 불러오면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점점 이 우파 이데올로그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이데올로그는 이론가를 뜻합니다. 이념 무장이 잘 된 정치인을 또는 이론가를 이데올로그라고 그러는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특히 정치인 중에서 이 이데올로그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리에 바로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념 논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연설도 그렇지만 그 뒤에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서 또는 선거 유세를 통해서 내어놓는 이야기가 상당히 사실과 논리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아침만 되면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늘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만들어냈는지 조어를 잘합니다. 이분이. 조어를 잘하는데 이거 사진을 하나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역시 정치는 말이고 특히 이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용어를 선점하고 이슈를 가지고 투쟁하는 이런 데서는 한 분의 스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그리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세력이 한미동맹에 틈을 벌리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이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데 앞장선 분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직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면서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 등을 야당 때문이라고 지금 비판한 것입니다. 제2차 미북 회담의 결렬이 마치 보수 우파 때문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 우파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앞장서서 한미 공조를 망치고 있느냐? 속도 위반 제재 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은 집권 야당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수없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초래하십시오. 김현철 지명이 바로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협조하지 않겠다는 증거이다라는 이 나경원 의원의 지적이 핵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핵화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북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남북미 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대화를 반대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야당 탓, 남 탓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면 전환, 순간 모면, 이슈 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또 조어를 하나 만들어냈네요. 북적 정권이랍니다. 북한과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랍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국의 협력이 없는 매우 비정통적인 관계다. 한미동맹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빅터 차 한국 석좌 교수도 CSIS의 한국 석좌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다. 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본격적인 대북 퍼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철 포기는 바로 이 정권의 대북 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문회 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영선 후보자는 필사적으로 아마 총선 관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권 호위무사 개각이 아니라 국리민복 개각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을 자신을 저격하는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은 박영선 의원이 난데없이 황교안 대표를 물고 들어가는 이른바 CD 관련 폭로를 했다가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점심도 먹지 않았으면서도 점심을 먹고 43만 원을 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들통난 것을 말합니다. 자신 저격 사격장, 자신을 저격하는 사격장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아까 북적 정권에 이어서 하나의 조어가 되겠네요. 나경원 의원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밑줄 쳐가면서 특히 이념적 발언을 밑줄 쳐가면서 끝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집요합니다. 아주. 나경원 의원은 참고로 판사 출신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친노조 좌파 경제 실험은 물론 모든 북한 중심 안보정책, 좌파 역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 혹시 우파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가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김원봉 서훈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에게 서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이념시대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각종 법에도 어긋납니다. 김원봉 서훈은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다니 정말 저도 의안이 벙벙합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을 끄집어내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문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생일도 지워버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일 겁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